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시가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행정고시에서 나왔던 법인세법 부당행위 계산 부인. 거기서는 그 저가 매도 사안이 나왔었는데, 시가 10억짜리를 6억에 매도했었죠. 저가 매도. 그랬을 때 그 차액 4억이 입금 산입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서도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됐었죠. 근데 여기는 100분의 30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조금씩 그 개념별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거는 2차 납세 의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건이 조금씩 이렇게 세법의 그 수많은 내용들이 다 이렇게 조건이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다르다는 거, 큰 금액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좋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조문은 이미 이거는 주어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에서 해주고, 2차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보면 41조에 나와 있고, 이렇게 청산인, 그다음 출자자, 법인, 그다음 사업양수인, 이렇게 4명의 2차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사업양수인을 특정해서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걸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 41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41조 내용을 보면,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거여야 됩니다. 이런 조문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객관식에서도 나오고 2차에서는 이렇게 답안에 정확히 적어줘야 되죠. 왜냐면 2차 납세 의무라는 거는 1차 납세 의무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2차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지, 1차 납세 의무가 확정이 안 돼 있는데 2차 납세 의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개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거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요. 확정이 안 됐거나 혹은 양도일 이후이거나 그러면은, 양도일 이후에는 양도인이 무슨 사정이 있든지 간에 그건 양수인이랑 상관이 없죠. 예. 그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발생했던 사유 중에 세금을 못 냈을 때 그걸 양수인이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양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양도인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이제 양수인의 책임이랑 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수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예, 그 본인이 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는 거.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을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2차적으로 양수인 너도 포괄승계했으니까 포괄승계한 너도 책임을 져라.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아까 얘기했죠? 세금은 15억 원 나왔어도 내가 양도인한테 받은 건 재산은 총 가액이 10억밖에 안 돼. 상속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제 그 한정 승인하죠?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국가에서 아버지한테 내라는 세금이 20억이라고 나한테 20억을 다 내래. 아니 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10억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10억은 그러면 뭐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알아서 내란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아빠한테 나온 세금인데. 그러니까 아빠한테 나온 세금은 아빠한테 원래 받아야 되고 나한테는 받으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재산을 10억을 물려받았으니까 그 범위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상속이나 양도나 포괄승계는 똑같죠. 그래서 양수한 재산을 가액을 한도로 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고요. 법조문 그대로 내용입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시행령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양도했다 납부해야 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거는 그 해당 사업에 대한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양수인 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객관식에도 되게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이 지금 문제가 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15점 분량 내에서 이런 기본 개념 당연히 설명해 줄 것이고, 여기와 관련해서 객관식 문제 풀었던 그 지문들 중에 기억나는 것들, 이렇게 판례들 뭐 다 적어주면 좋겠죠. 2차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 의무가 확정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확정된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객관식에서는 이런 거를 살짝살짝 바꿔서 내죠.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에 나왔던 지문이고 맞는 지문이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네. 이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거는 그 양도일 이전에 그 발생했던 그런 그 세금을, 그런 국세가 아니다 이거죠.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2차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굉장히 빈출 지문이에요. 이런 것도 2차 답안에 써주면 참 좋죠. 현실적인 강제 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 미달한 것이 명백하면 납세 의무를 지울 수 있죠. 맞는 지문이고요. 이것도 다 객관식 지문입니다. 각종 세법이 등장하는 시험에 시설 비분등에 대한 이렇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회 전부에 관하여 된 것이라면, 네,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사회 전부니까, 네, 이렇게 쪼개기 한들 어차피 실질 과세, 실질적인 형태로 다 보죠 세법은. 그리고 뭐 이제 2차 납세에 대한 판례가 또 엄청나게 많죠. 뭐 2차 납세 의무는 이렇게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충적으로 이런 단어도 참 좋죠. 규정하고 있는 국세란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주된 납세 의무자로서 납부해야 될 국세만을 말하고, 그 법인도 2차 납세 의무자로서 어떤 그 의무를 갖고 있던 그런 국세에 대해서는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2차 납세 의무자를 지는 자가 또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에 대해서는 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2차 납세 의무자가 지는 거는 1차 납세 의무자가 지어야 될 거를 2차 납세 의무자가 질 것인데, 그 1차 납세 의무자가 지는 그 국세는 그 1차 납세 의무자가 그 주된 납세 의무자로서 지는 거에 대해서만 2차 납세 의무자가 지는 거지, 그 1차 납세 의무자가 또 어떤 회사의 2차 납세 의무자로서 지는 거는 그거를 이 회사의 또 2차 납세 의무자가 또 이거를 이어서 지지는 않는다. 네, 지금 계속 이어지죠.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진 않는다.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는 그 주된 납세 의무자의 그 주된 납세 의무, 1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만 진다. 그러니까 1차 납세 의무자의 주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만 진다. 네, 이런 내용들. 또 다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가산금도 포함된다. 국세 가산금도 다 포함된다는 거 2차 납세 의무에. 그래서 판례가 제법 많습니다. 뭐 이런 거는 다 기억나는 대로 다 그냥 일단 기본 개념 적어주고, 조문 적어주고, 이런 판례들 관련 이렇게 내용들 떠오르는 대로 다 적어주면 되겠죠.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다. 포괄승계가 뭐냐? 이렇게 포괄승계가 포괄승계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판결 요지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뒀다가, 포괄승계가 뭐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세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세기본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죠. 이 포괄승계가 등장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영업양도 사안에서 포괄승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그 자체가 포괄승계고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모든 인적 물적 권리가 다 이전이 되죠. 자동으로 권리와 의무가 함께 이전이 되죠. 그런 식으로 포괄승계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답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 인적 물적 모든 권리들을, 그 사업 시설은 물론, 물적 시설은 물론, 거기에 걸려있는 무채재산권 등 이런 영업권 같은 무형의 재산까지 전부 다, 상호까지 영업권 전부 다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면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도 3번 국세기준법 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관청.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 의무자, 국민 모두 양쪽에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국세기준법 15조에 이렇게 보면은 14조 실질과세 앞에 총칙 부분 내용이죠. 15조 신의성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조문 구조들 보려고 이렇게 그냥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 뭐 신의성실은 이거는 뭐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민법, 뭐 어디에나 다 나오는 저기죠. 민사소송, 민사집행 뭐 다 나오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 과세관청도 마찬가지, 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신의성실에 대한 게 나오면 보면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기 위한 요건, 뭐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네.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 공적 견해 표명 행정법 내용이죠. 신뢰보호의 원칙.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했으면은 이걸 면제를 해줘야지 나중에 가서 딴소리를 하면 신의성실에 위반된다 뭐 이런 판례가 있었고요. 뭐 또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면 이런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납세자는 귀책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무엇인가 행위를 했는데 그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거랑 다른 처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납세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된다. 이럴 때 이런 게 적용이 된다. 그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 금반원, 행정법 내용이죠. 네. 세법이 어차피 행정법에서 이렇게 이제 전문 세무 분야에 대한 전문거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법의 내용들이 많이 바탕이 되죠. 사업자 등록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 등록 교부했더라도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동의나 그런 것을 볼 수 없다. 뭐 이런 판례도 있고요. 또 2022년도 판례를 보면은 뭐 신의성실 원칙 등에 대해서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죠. 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고, 확정신고 중에 이렇게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올바른 세액 처분을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조세 법률주의는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 이 조세, 이 과세에 관한 좀 세법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이죠.